이게 그 단원명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최대 최소값과 교점의 개수의 연속과 미분과 개수. 무슨 소리야 씨발 이런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형화된 표현입니다. 알아놓으세요. 재밌어요. 최대값이 됐던 뭐 사실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그 말이죠. 뭐 방향만 뒤집어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 같은 걸 구하라고 시켜요. 어떤 문제에서 부등식을 주든 아니면 그래프에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시켜요. 그거나 아니면 교점의 개수. 교점이 또 뭘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근의 개수 말하는 거죠. 어떤 교점끼리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도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곱하기 이 두 가지 종류에서 곱하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거의 연속성 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고요. 알겠죠? 아니면 두 번째 이거의 미분 가능성 이걸 함수로 만들었을 때의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두 개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서 두 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역시 두 개 다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 결론이 케이스 2 접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나올 때도 있고 케이스 3 변곡이다 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변곡 아니면 접한다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졸라 양산형으로 개 많아요. 농담 아니고. 알겠죠? 그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24, 25, 26, 27, 28에서 계속 그걸 풀 거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단원에 보면 케이스 3 변곡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텐데 거기도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그래프의 몇 이상에서 최대값의 최소값이 여기서 불연속하는데 불연속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접하네, 변곡이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여러분들 뭐 하면 되냐면 이 네 가지 콤보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접하는 케이스인지 변곡인 케이스인지를 구분해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접하는 케이스만 모아서 풀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풀 거예요.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런 케이스를 사례로 해볼 건데 아까 제가 잠깐 흐르는 말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양산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산형이 뭐예요? 양산형. 비슷비슷한 문제가 막 교육청이든 지방교육청이든 사관학교든 막 쏟아지는 그런 류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려워 쉬워. 양산형이라는 건. 그럼 쉬워요. 많이 본 것 같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연습만 좀 해보시면 알겠죠? 한두 번만 풀어보시면 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감이 옵니다. 알겠죠? 근데 항상 그래프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2017학년도에 지금으로부터 4년 전 3월 달에 교육청을 쳤더니 30번으로 이런 류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fx가 있는데 x제곱에다가 2의 ax가 되어 있고요. a가 음수래요. a가 음수. 아, a가 음수야. x제곱의 그래프하고 2의 마이너스 ax하고 둘을 곱했으니까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어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데는 시간 별로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을 겁니다. a에 따라서 뭐 값은 달라지겠죠. 알겠죠? 자, 근데 fx가 t 이상을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을 gt라고 정의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fx를 t로 잘라요. t. fx가 t 이상이다. t가 양수니까 t로 잘라요. t 이상이다. 그럼 이 fx가 t 이상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가 fx가 t 이상인 애들이겠지. 알겠죠? 여기가 fx가 t 이상인 애들인데 그 중에서 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gt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게 gt입니다. 충분히 큰 t에 대해서는 이 값이 gt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개념하고 똑같아? t를 쌌더니 gt니까 이 gt는 뭐하고 똑같아? 이때 gt는 요 부분에 무슨 함수예요? 요 부분에 역함수와 같죠. 알겠죠? 요 부분에 역함수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 딱 하고 닿는 순간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럼 보세요. fx가 t 이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애들은 다 t 이상이긴 하지만 여기도 t 이상이잖아. t니까 t 이상이잖아. 그런 근 중에서 최대값은 뭐야? 얘가 gt로 바뀌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gt로 바뀐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gt는 뭐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요만큼의 역함수였다가 맞죠? 요만큼의 역함수였다가 다시 얘가 훅 넘어와서 1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요렇게 된 녀석이 역함수가 되는 거지.
이해 갑니까? 그 다음부터 t를 더 작게 잘라볼게요. t를 더 작게 잘라서 여기를 자르면 어떻게 되니? fx가 t 이상인 애들이 누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들하고 요거 이하인 애들인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 최대값은 누구야? 얘지? 그치? 그럼 t로 잘랐을 때 이 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fx가 t 이상이다 라고 봐도 되고 fx 이꼴 t다 라고 봐도 되지. 부등식의 근이든 방정식의 근이든 그 값 중에 무슨 값? 최대값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T가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파생된 GT는 F의 부분의 역함수죠. F의 일부분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GT가 어떻게 되는데 얘들아? 불연속이래요. GT가 2제곱분의 16에서 불연속이래요. 아까 보니까 여기서 불연속이더만 언제 불연속이디? 언제 불연속이디? 여기에 뭐 할 때? 접할 때 불연속이었지. 아, 그러니까 접한다고 얘기하면 될 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t가 2제곱분의 16이 그놈의 극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근을 구해가지고 실근의 교점을 구해가지고 그것의 무슨 값? 최대값이 불연속이다. 그걸 듣고 뭐래? 이게 아니라 그래프 그려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리로 훅 넘어간다. 그때가 뭐 할 때야? 접할 때구나. 이렇게 판단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풀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애매한데 여러분 보세요. 교점 같기도 해요. 교점 같기도 하죠. 교점의 개수도 어떻게 됩니까? 교점의 개수도 t를 자를 때 교점이 몇 개였어요? 한 개였죠. 그럼 여기 몇 개 되니 여기는? 2개 되죠. 여기서 또 몇 개 되니 다시? 3개 되지.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다. 여기지. 접할 때지. 아니면 그걸 만족시키는 근의 최대값. 그의 최대값이 갑자기 여기였다 일로 확 갔다. 그 불연속이다 라고 해도 되는 거지. 이게 됐든 지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연속성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좀 이따가는 미분가능성에 관련된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연속성이 됐든 미분가능성이 됐든 결론은 뭐야? 결론은 결국 거기 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f의 극대가 이 결론이 뭐라고? f의 극대값이 뭐라고? 2제곱분의 16이다. 이 제곱분의 16이 나오려면 여기가 4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가 4. 알겠죠? 여기가 4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4가 돼서 여기가 4가 들어가려면 A가 뭐 해야 되겠어? 제곱이 돼야 되겠 마이너스 2분의 1 해야 되겠네요. 알겠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 이꼴 4에서 알겠죠?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X 4에서 불연속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구하래요? A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알겠죠? A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100 곱하면 되겠죠. 이런 케이스 아시겠어요? 양산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3월 30번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뭐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수능 30번 같은 그냥 30번이 나왔네요. 창의적이진 않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연습하기 참 좋은 문제네요. 이렇게 후기 남기게 되는 딱 그런 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류의 문제는 만들기가 되게 쉬워서 100만 원을 못 받아요. 알겠죠? 시장가가. 알겠죠? 시장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그냥 이거 그래프만 이런 그래프 말고 좀 다른 그래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근의 불연속일 때 뭐다 이렇게 하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야? 정형화된 표현이죠.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프 그려보니까 알겠지? 여기서 갑자기 불연속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불연속인 케이스 싹 다 모아서 연속 불연속 얘기해보고 좀 이따가 미분가능성 모아서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한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 유제입니다. fx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lnx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lnx의 제곱입니다. x는 0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요. 당연하겠죠. 양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양수 t에 대해서 x분의 fx하고 t분의 f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fx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얘는 항상 얼마 이상이겠어요? 0 이상이겠죠. 1일 때 0 이상이 1에서 극소값을 갖겠죠. 미분 가능함수니까 당연히 여기서 극소값을 가져서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형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극소여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내려가니까 제곱하면 얼마나 빨리 무한대로 증가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lnx라는 건 몇 차 함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정말 거의 0차 함수에 가까운 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1000분의 1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분의 1차. 얘들아 이게 무슨 차야? 이게 몇 차야 이게? 1차. 이게 몇 차야? 2분의 1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00분의 1차는 어떻게 되겠어? 1000분의 1차는 이렇게 엄청나게 낮게 되겠지. 근데 그 와중에 그놈 제곱했으니까 몇 차가 되겠어요? 그게 500분의 1차가 되겠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 결국에는 엄청 느리게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볼록했지만 위로 볼록으로 다시 바뀔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아 저는 그렇게 푸는 거 싫습니다. 그러면 증가표 고고. 알겠죠? 그럼 증가표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양수 t에 대해서 뭐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지? 뭐의 실근의 개수를? x분의 fx랑 t분의 f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아 그래? 자, t에다가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 이런 값 하나 넣어볼게. 이런 값. 얘를 t라고 했어. 0보다 약간 큰 놈을 넣어봤어.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t분의 ft는 무슨 말이니? t분의 ft는 여기가 t고 여기가 ft입니다. t분의 ft가 뭐죠?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울기로 그었더니 x랑 몇 번 만나냐, 여기서 이 그래프랑 몇 번 만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x는 뭐밖에 없냐면 only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GT는 뭐냐? GT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뭐로 시작한다고? 1로 시작합니다. 충분히 작을 땐 1로 시작해요. 알겠죠? 맨 처음에 충분히 작아서 위로 확 올라갔어. 만날 데가 아무도 없잖아. 1로 시작합니다. 1 하다가 언제 되겠니? 언제 갑자기 2로 바뀌니 얘가? 접할 때. 오늘은 그냥 접할 때만 입에 달고 있으면 다 맞아요. 아니 진짜야. 사실 공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맨 처음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접할 때만 다 모아놓고 풀잖아. 지금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그지? 그럼 이제 좀 알 것 같단 말이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때 모의사 치는 게 그거지. 싹 섞어놓고 그냥 뭐게 한번 풀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접할 때. 알겠죠? 처음부터 그냥 막 이것저것 다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내가 축구를 잘하고 싶어. 만약에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 한 게임 뛰면 될까? 축구 한 게임 뛰다 보니까 드리블도 좀 했고 뭐 달리기도 좀 했고 전립 훈련도 했고 이것도 필요하겠지. 근데 그다음부터 그 전에 뭐가 돼야 되겠니? 일단 뭐 기본기를 닦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체력이 뭐 뛰어나진다든지 아니면 뭐 드리블 연습만 졸라 한다든지 슛을 더 세게 할 수 있도록 슛 연습을 한다든지 뭐 그걸 닦아서 온 다음에 그 슛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슛만 막 1000번 하고 1000만 10만 번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슛이 늘 거 아닙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축구 게임을 뛰어야 게임이 뛰는 거지. 아 당장 게임부터 뛰어보자.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안 좋은 공부법이 가끔 지나다 보면 대치동에 막 구석탱이 하거든 이런 거 있거든. 50회 모의고사 이런 거 있어요. 뭔지 알아 이거? 그러니까 고3이 되잖아. 고3이 되면 걔가 수능 보는 그날까지 일주일에 2개씩 3개씩 계속 모의고사만 푸는 거야. 알겠지?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축구 선수를 길러야 되는데 존나 축구해라 이 새끼야 이렇게 똑같은 거 알겠죠? 네가 지금 드리블이 약하든 뭐 슛이 약하든 뭔지 모르겠으니까 모의고사를 풀고 빨리 드리블을 익히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 뭐 일부 있죠.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뭐 대치동 가면 다 고수들이 막 바글바글 할 것 같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해도 돼요. 근데 그 대부분의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 다 기본기를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만 한다? 계속 접할 때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할 때가 어떻게 되는지만 익숙해지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보다가 얘가 내려가겠죠. 내려가다가 딱 불연속이 되는 시점이 언제야?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뭐 할 때? 접할 때. 요 값이 될 때가 지금 불연속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T1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T가 T1보다 작을 때는 그냥 한 개가 된다. 알겠죠? 그리고 T가 T1일 때는 몇 개가 된다? T가 T1일 때는 2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T가 T1보다 다시 커졌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계속 2개가 되겠죠. 맞아요? 아니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몇 차라 그랬어? 이거 몇 차라 그랬어? 이거 몇 차라 그랬어요? 제일 느리게 증가한다. 500분의 1차라고요. 알겠죠? 그럼 얘가 쭉 올라가면 몇 개 된다고? 여기서 3개를 만나게 되는 거죠. 다시 3개가 되는 겁니다. T가 T1보다 커지면 3개로 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3개가 되겠어요? 또 여기서 뭐 있을 때? 여기서 뭐 할 때? 또 접할 때. 알겠죠? 접할 때니까 다시 말하면 1이 될 때. T1 1 다시 몇 개 된다고? 1개로 확 줄어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보니까 불연속인 2개의 점이 있는데 불연속인 2개의 점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때요? 접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접했든 간에. 알겠죠? 접할 때가 되겠죠. 알겠죠?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변곡이랑 접한다가 같이 묶이냐면요. 변곡도 본질적으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3차함수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 선도 무슨 선이야? 접선이거든요. 함수값과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접선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실제로 수학적으로 보자마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둘 다 접한 거의 하나의 케이스니까. 알겠죠? 저기서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다시 t가 1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도로 3개가 되는 거죠. 아, 케이스 졸라 복잡하네. 이렇게 3개 되는 거죠. 그쵸? 1보다 커지기 시작해서 3개를 가다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 여기가 있겠죠. 여기가 다시. 여기가 뭐예요? 여기 다시. T2. t가 T2일 때. 다시 2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t가 T2보다 커질 때. 다시 몇 개 된다고요? 3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3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GT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언제 불연속이라고요? 한 번, 두 번, 또 언제? 여기도 접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불연속점의 개수를 물어봤을까? 이 T1하고 T2 구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알겠죠? T1하고 T2가 자연수로 똑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였으면 또 이거랑 어떤 3차함수 무엇을 합성시켰을 때 그게 항상 미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연속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항상 맨날 그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연속점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아니 진짜로 나중에 킬러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길이 가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죠? 제가 이거 이대로 끝나는 각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듭니다. 풀다가 그게 수능이면 얼마나 신나겠어. 알겠어? 9월 모의평가 치러 갔는데 30번이 뭐 이렇게 하면 여기 접할 때겠지. 접하네. 여기서 불연속이네. 하하, 불연속인데 그럼 이걸 연속하게 만드는 3차 함수는 최고치 한계수 1이지. 자, 그다음에 뭐 집어넣으면 여기 때 근해야 되겠지. 향수 K는 어떻게 구하지 싶었는데 뭐와 뭐의 차를 구하래. 그럼 둘이 지워지네. 답 얼마. 이러면서 딱 풀고 끝나면 다 맞았구나. 이렇게 되면서 희열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밖에 재미 더 있겠어? 알겠죠? 여러분 그 재미를 진짜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들이에요? 다 연속성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 해볼까?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연속성 해봤습니다. 연속성 해봤으니까 두 번째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미분 가능성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있고 kx제곱에다 2의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자, 얘하고 얘 너무 닮았죠?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 여긴 뭐였어요?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 대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숫자만 다르고 폭만 다르고 개형 자체는 둘이 어떻게 생겼겠어? 완전히 똑같이 생겼겠죠. 근데 이제 하나는 연속성으로 물어보는 거고 하나는 미분 가능성으로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k가 0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t와 실수 t에 대해서 t, ft에서 x축까지 거리와 y축까지 거리. 얘들아 x축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불러요? x축까지 거리를 수학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t, ft에서 x축까지 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ft의 절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x축까지 거리를 ft의 절대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얘가 항상 양수이다 보니까 ft가 될 뿐인 겁니다. 이건 x축까지 거리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가셔야 되겠죠. 절대값의 의미가 뭐라고? 그냥 거리입니다. 거리. 절대값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냥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y축까지의 거리. y축까지 거리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t, ft에서 y축까지 거리는 뭐야? 그냥 t 절대값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건 t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무슨 값? 크지 않은 값. 크지 않은 값은 뭐? 작은 거 말하는 겁니다. 작은 거. 같을 때도 있으니까 크지 않은 값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런 값을 구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한번 해볼게요.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kx제곱 2의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얘랑 같이 그래프를 그려요. 무슨 그래프? y는 x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얘가 바로 무슨 그래프? fx 그래프. x 절대값 그래프. 중에서 무슨 값? 크지 않은 값. 더 작은 값. 요 그래프 두 개 그려서 더 작은 값.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아까 최대가 됐든 최소가 됐든 물어본다 그랬잖아.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랑 여기서 미분이 안 되는 게 보이죠? 미분이 3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3개라고 이렇게. 근데 봐봐. 최대값이 뭐 최소값이죠. 크지 않은 값이니까 최소값이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무슨 값이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일 때 라고 얘기가 되는 거지. 갑자기 교점의 개수가 지금 3개잖아. 나중에 2개나 1개로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로 물어보든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라고 그냥 출제자 마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여러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유형이에요. 유형. 근의 개수가 됐든 최대 최소가 됐든 연속이 됐든 미분간이 됐든 이 4개 가지고 콜라보로 낼 거예요. 뭘 낼지 모른다니까. 근데 결론은 무조건 뭐야? 접하거나 변곡이거나예요. 접하는데 이렇게 접하냐 아니면 변곡으로 접하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옛날 용어로 치자면 뚫접, 스접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뚫접 뭔지 알아? 뚫으면서 접한다고 변곡이고 스접은 스치듯 접한다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런 말 없어요. 알겠죠? 수학 용어 없어요. 이거 선생님들이 만든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왜냐면 논술 쓸 때 그럼 너무 병신 같잖아요. 뚫접. 여기서 뚫접이므로. 교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이렇게 뽑기 싫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어디까지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자, K를 가지고 바꿀 겁니다. K를 가지고 바꿔보시면 이 그래프는 결국 결정되는 게 이렇게 더 완만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냐 말고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K가 올라가고 나가지고 따라 이거밖에 없죠. 근데 그 와중에 한 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의미가 뭐겠어요? 얘는 미분이 안 돼요. 확실히.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얘가? 내려오다 어땠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접했으면 좋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가 바로 뭐야?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K의 무슨 값?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GT가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 인 K의 최대값. 이렇게 해도 되고요. HT를 만들어서 Y꼴 이거와 Y꼴 FT의 교점의 개수 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이때는 HT가 아니고 뭐야? HK가 되겠네요. K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T 그래프랑 FT가 있는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K가 점점점 작았을 때는 몇 개야? 교점이? 하나이다가. 맞습니까? 교점이 하나이다가 어떻게? 교점이 몇 개로 바뀌어? 3개로 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HK가 연속이기 위한 K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출제자가 이렇게 물어볼까? 이렇게 물어볼까? 그건 지 맘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알아들으면 된다고? 아, 뭔 소린지 알겠다. 알겠죠? K가 연속이 이렇게 낮으면 뭐가 된다고? 연속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죠? 아니. K 최대값이 아니고 HK의 불연속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HK의 불연속점. 맞죠? 1에다 3이 되는 거예요. 말을 잘못했네요. HK의 불연속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이었다가 3이 딱 되는 순간,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로 물어본 거예요? 불연속점으로 물어본 거고, 이건 미분 불가로 물어본 겁니다. 뭐로 물어볼지 몰라요. 아시겠죠? 이 콜라보를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근데 너무 비슷비슷해. 계속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연습만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몰라서 못 풀었다는 진짜 결격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래프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가면 아,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뭘 구하면 돼요? 접할 때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접하는 거 구하는 것도 재밌어요. 접하는 거 구하는 과정이 식이 일단 이렇게 되죠. kx제곱에서 2의 마이너스 x가 같아야 되겠죠.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어때야 돼? 미분해봤더니 2kx 2의 마이너스 x 빼기 kx 제곱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녀석도 둘이 어때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개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1번식과 2번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1번식과 2번식이 성립하는데 다시 하나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놓으세요. 지수와 결합된 함수가 접할 때 여기 보시면 지수함수가 있죠. 지수함수가 있죠.
함수가 직선과 접할 때. 알겠죠? 지수와 기울기 함수가 직선과 접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연립방정식을 2번 풀어야 됩니다. 한 번 푸는 게 아니고 2번 풀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1번 정보를 바꿉니다. 1번 정보를 1-1번으로 바꿔요. 어떻게 바꿨냐면 x끼리 지워요. x가 0이 아닌 건 맞지 않습니까? 접점의 자리가 x가 0이 아닌 건 맞으니까 지워요. 그럼 뭐가 나와? kx 2의 마이너스 x가 뭐라고? 1인 게 나와요. 그럼 이 정보를 어디다 넣는다고?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다 넣었더니 여기가 1이래요. 여기도 뭐 해야 돼요? 여기도 1 해야 되죠. 따라서 뭐가 나왔어? 따라서 x가 1이라고 나왔죠. 알겠죠? x가 1이 나와서 끝났잖아? 원래 1번은 2번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1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구한 건 1이 아니고 우리가 구한 1은 뭐야? 1은 k가 아니고 여기 접점이 1이라는 거죠. 알겠죠? 접점이 1이었다는 건데 그러면 뭐 k는 얼만데? k가 없어졌잖아 지금. 구하는 과정에 사라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를 다시 여기 1을 어떻게 한다고? 도로 한번 더 넣어줘야 됩니다. 보통 알겠죠? 도로 더 넣어주시면 여기다 1 넣으면 1 지워지고 여기 1 넣으면 k가 뭐가 돼? 드디어 2가 되는 거죠. 알겠죠? 2일 때만 뭐가 된다고? 2일 때만 접하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지수랑 결합된 함수는 직선과 접할 때 계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연립방정식을 2번 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한번 해보실까요? 얘랑 접해요. a가 얼마니? ax승과 y꼴 x가 접해요. a가 얼마예요? ax승은 x고요. 만나야 되니까. 미분했더니 ax승에 lna 했더니 1이에요. 그럼 이게 1번식이죠? 1번식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 넣어요. x. 그치? 먼저야. ax. 그렇잖아? 그럼 ax가 얼마라는 얘기야? ax에다 1을 ln 때렸더니 1이 나서 ax가 얼마라고? 2가 나온 거죠. 그럼 a는 얼마인데요? 이걸 어떻게 한다? 다시 넣어야 돼. 도로 다시 넣어야 돼. 도로. 이걸 여기다 넣는 건데 나온 결과를 다시 넣어야 된다고. 꼭 희한하게. 다시 넣어. ax가 2니까 여기다 1을 넣어요. x가 2. 그래서 x가 2라고. 그리고 또 다시 넣어야. 그러면 또 2야. 또 a야. 그러면 다시 a의 2승이 2니까 a는 뭐야? a는 2의 2분의 1승입니다. 알겠죠? 2의 2분의 1승일 때만 딱 접해요. 알겠죠?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실 때는 이것 떼보세요. 이게 a의 x승인데 a가 1보다 작다는 얘기죠. y꼴 x를 긋습니다. 알겠죠?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한번 구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구해보시면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 연립방정식 세운 다음에 다시 미분하게 됩니다. 오케이? 졸라 귀찮아요. 그냥 근데 이거 귀찮은 걸 한번 해봤어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귀찮은 걸 안 해봤다. 그게 어떤 결과로 초래하냐면 시험장에서 말린다는 표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알지? 자 봐봐. 여기서는 한번 그냥 지삼 섞임 한번 더 하면 되는구나. 이거인데 안 해봤어. 이런 경험이 없어. 이런 경험치가 쌓인 적이 없어. 그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지. 제가 수학은 그런 게 없는데 요리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봤거든요. 분명히 유튜브 같은 데서 여기서 이걸 넣으라 그랬어. 그래서 넣었어. 근데 뭐 이상한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요리를 다 못하게 다 갖다 버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모르니까. 그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 그냥 잘 된 케이스를 딱 보여주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망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빵을 만드는데 뭐 전기밥솥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빵을 딱 넣으면 나중에 딱 하면 빵이 퉁 하고 떨어질 거라고 돼 있었는데 기름을 충분히 안 발랐는 모양이지. 그래서 이제 퉁 하고 안 떨어지고 이제 빵이 밥솥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럼 이제 거기서 막 긁었더니 막 다 늘러붙어가지고 씨발 망했네. 그래서 그냥 통째로 버렸어요. 왜냐면 밑에 빵은 꺼먹고 위에 다 붙어있고 먹을 수가 없더라고. 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안 돼. 이런 것들이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럴 때 이런 걸 노하우를 좀 갖고 있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지. 그래서 유튜브 바로 그 올린 사람한테 바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이거 왜 안 돼요? 이러면 이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게 또 두 문제 정도 더 있으니까 두 문제 정도 더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런 케이스를 해보도록 하시고. 자, 세 번째 케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똑같이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연속성 이렇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최대값이 연속할 때 이런 케이스 해봤었는데 이런 케이스는 안 해봤거든. 이런 케이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쉬워요. 요런 케이스 보시죠. 31번 보시면 됩니다. 실수 t에 대해서 y 꼴 x 더하기 t와 x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3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눈 뜨고도 푸는 건 당연히 눈 뜨고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눈 감고도 풀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겠나요? 자, 보세요. x제곱에서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뭔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이렇게요. 2의 3승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면 더 쉽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익히 그렸던 그래프니까 2의 3승이라는 숫자만큼 엄청나게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녀석하고 x 더하기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고 했었으니까 쉽죠? 이게 뭐야? 이렇게 할 때 몇 개야? 이렇게 할 때는 한 개였다가 이렇게 할 때가 몇 개라고? 이 언제라고 이게 두 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가 점점 더 작아져서 이렇게 될 때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그러면 몇 개가 돼요? 당연히 세 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언제 불연속점이 생기니? 또 언제 불연속점이 생겨요? 역시 똑같이 접할 때 불연속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두 개가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앞서서 배운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었죠? 교점이 두 개였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교점이 두 개였다. 접할 때. 그치? 교점의 개수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었을 때 걔가 불연속이다. 이것도 뭐라고? 접한다. 알겠죠? 다 같은 말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표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접한다는 말을 돌려냅니다. 결국 수능 킬러는 다 똑같아요. 접한다, 변곡이다, 잘려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돌려서 말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알아들으면 넌 똑똑한 애고 못 알아들으면 못하는 거고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그 유사기출 있지. 그러니까 뭐 사설 문제라든지 지방교육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있잖아. 뭔가 교육청 문제라든지 중에 이거 수능답지 않다라고 얘기할 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가끔 30번 중에. 수능답지 않다라는 말이 계산이 더럽다, 아니면 표현이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의미가 없는 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불연속이다라고 했는데 두 개다라고 했으면 뭐야? 아, 접할 때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세 개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이 중에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그렇게 뭔지 알 수가 없었었는데 다행히 그지 같은 조건 중에 뭐 A가 정수임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를 놓고 보니까 정수인 케이스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뭐 5의 배수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 그거밖에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그걸 일컬어서 수능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2라고 딱 줘야 그걸 듣고 아, 접한다라는 말이구나라고 그 말에 속뜻이 있어야 되는데 속뜻이 없이 사실만을 열거하면 되는 문제로 풀리면 안 좋은 문제가 되는 거지. 문학과 비문학 같은 거예요. 비문학은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이잖아. 근데 여기 세 개고 조건이 뭐고 조건이 뭐니까 연립하니까 문제가 풀렸어. 그럼 비문학 같은 문제는 킬러 30번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문학 같아야 된다고. 이게 불연속일 때가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니까 아, 접한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와닿았을 때 그게 킬러 30 수능 스타일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린 문제는 그 걸러낸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적인 그지 같은 킬러 문제들을 다 걸러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건 언제 하시는 게 좋냐? 내신 공부할 때. 알겠죠? 선생님들은 그런 걸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신 공부를 하는 건 계산 빨리 해야 되고 시간 부족하고 연락에 타임어택으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졸라 그런 걸 풀다가 수능 공부할 때는 이제 정제된 문제들만 풀고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공부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신 공부를 실컷 하다가 수능 공부 시작하면 와, 개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고 꺾고 수능 공부하다가 중간에 잠깐 시험 기간이라 시험 공부하려고 하면 아,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EBS 문제 푸시다 보면 느낌 오지 않나요? 기출문제집 풀다 EBS 문제 풀다 그러면 이제 그 간극 있지. 이 새끼 이거 뭐 다 계산하라는 거야? 계산하라는 거예요. 해설 보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혹시 아닌가 싶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보통 계산하라고 하고 EBS 선생님도 계산하라고 하고 혹시 몰라 남주한테 갖고 와서 물어봤더니 계산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 이제 시발 이러면서 졸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 틀렸어요. 뭐 이런 거 있지. 자, 이게 이제 EBS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접한다를 얘기해 주는 거고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GT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연속 함수가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불연속 함수를 다시 뭐하는? 합성시켰더니 연속이 되게 하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참수 hx가 꼭 등장하죠.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양산형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그려놓고, 아무거나 그래프 또 하나 그려놓고, 교점 x가 막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걔가 불연속이 막 생기겠지. 그 불연속이 되게 하는 최대값을 구하시오. 아니면 불연속을 연속하게 되는 합성시켰을 때, 뭐, 다항함수 뭘 구하시오.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양산형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나 수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씨발, 둘러 똑같네.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한 거고, 아, 난 여전히 킬러가 개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고수 중에 이런 애들 있잖아. 그 어떤 킬러 문제로 줘도 그냥 푸는 애들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풀다 보니까 지네도 패턴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 고수인 애가 맨 처음에 교과서를 공부했어.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미적분 교과서를 공부했어. 개념을 숙지했어. 연습 문제랑 단원 조각 문제를 풀고 났어. 그랬더니 하고 깨달음이 왔어. 그래서 걔는 그 다음부터 기출 문제를 풀 때 다 맞아. 자, 이런 일은 안 일어나고 분명 기출 문제 지금 풀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들이 느껴진 거지. 그리고 체득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새로운 문제들은 다 어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풀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쌤,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가 만약에 진짜로 내가 유형별로 정리해주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치? 그런 적이 있었어. 실제로 2017 수능이 있었어요. 2017 수능에서 평균 면허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한 번 나와가지고 그때 착살 난 적이 있었습니다. 130명 빼고 다 틀렸어요. 알겠죠? 근데 일단 자주 일어나지 않고요. 1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그 130명이 못 들어서 억울해? 자, 이 말입니다. 130명 안에 못 들어서 억울하면 사실, 그리고 앞에 거 다 연습을 하시면 그쯤 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눈도 길러져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길러줄 수가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영역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거 어떻게 알려줍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성격인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런 성격의 사람이 이렇게 되고, 이런 성격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씨발 신종 또라이 새끼를 하나 만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상상하지 못한 캐릭터, 이 새끼 미친 새끼야. 이러면 이제 그동안 많이 만났던 사람은 그나마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맞춰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얘한테 당하겠지. 알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험치 쌓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차피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신종 문제들을 좀 연습은 시켜보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알겠죠?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고.